ICC하고 뉴욕 협약만 보면은 마무리가 되죠.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복습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회독도 해보시고 객관식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보시면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헷갈리거나 내가 좀 봐야 되겠다는 내용이 이 실제 기출에서 나왔던 주어나 동사 또 중요한 조항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좀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복습이 시간이 없어서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무한 반복이에요. 그냥 회독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들 뿐만 아니고 여기 표시된 내용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다 보시는 게 좋긴 좋죠. 근데 웬만하면 다 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인코텀즈나 당연히 CISG 뭐 UCP 600은 말하면 입만 아프죠. 근데 또 뭐 있을까요? 추심통일 규칙 이런 건 다 보셔야죠. 그죠? 추심통일 규칙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나머지 내용들은 좀 선별해서 근데 그 선별이랑 기준이 사실 모호하긴 해요. 왜냐면 강사들이 중요하다고 했던 조항들이 있고 또 넘어가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있을 텐데 거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틀린다면 모든 수험생, 대부분들의 수험생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만 무조건 해당 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 주로 나오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절대로 예외적으로 떨어지실 위험성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협회 적화 약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기본 이론 시간이나 객관식 문제에서 말씀드렸겠지만 하나의 약관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에 뒤에 깨알같이 써진 이런 약관들 있죠. 하나의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국제적으로 보험자가 어떤 거는 보상을 하고 어떤 건 보상하지 않고 요러한 내용들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킨 게 ICC 규칙입니다. 단순하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나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ICC B와 C에서 담보되지 않은 위험들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시고 ICC A에서는 담보되는데 ICC B하고 C에서는 면책되는 거 이런 것을 좀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책에 ICC B에서 까맣게 음영 표시된 부분들 있죠. Washing overboard, intraable sea, lake or river water into vessel, craft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은 또 여기 여기 분명히 음영 표시 되어 있을 텐데. 자, total loss or any package lost overboard or dropped while still loading onto or unloading from vessel or craft에서 이러한 네 가지는 C에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B에서 담보돼요. 그리고 하나 무조건 기억하시라고 했던 게 뭐예요? ICC B에서 담보되는 건 ICC A에서는 당연히 담보가 돼요. 그죠? 왜냐면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어떤 문의 받았었냐면 왜 ICC B에서만 담보된다고 해요? 도대체 ICC A는 어떤 게 담보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ICCA는 뭐예요? 포괄담보주의다. 이 포괄담보주의라는 거는 열거되는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담보는 다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포괄담보주의고 ICC B하고 C는 열거담보주의죠. 이렇게 지금 협약상에 나와 있는 각각의 사유들이 열거된 위험이에요. 요것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ICC B하고 C에서 열거된 요 담보 위험 상황들은 ICC A는 면책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건 당연히 담보는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그냥 ICC B에선 담보하고 C에선 담보하지 않아요 얘기하는 거는 A는 당연히 B에서 담보하는 거는 뭐예요? A에서도 담보하기 때문에 그냥 B만 담보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A는 포괄담보주의다 라고만 일단은 아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헷갈리는 거 요거예요. 지진, 화산, 분화, 낙뢰는 왠지 C에서도 담보할 것 같아요. 근데 B에서만 담보합니다. 요거 C에서 담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나머지 그냥 안 볼게. 이게 아니에요.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화재 또는 폭발 막 요런 것들 육상연구의 전복탈선 이런 거 안 보시면은 나중에 면책위험이랑 또 헷갈려요. 왜냐면 담보위험과 담보위험에 해당되는 것은 하고 면책위험도 같이 선지에 껴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적어도 B항에 나와 있는 담보되는 사항은 다 봅시다. 왜냐면 요런 것 빼고는 나머지는 C항에서도 담보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론은 ICC B를 기준으로 해서 암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공동훼손 약관입니다. 요거 다 공란으로 나왔었어요. This insurance, 이 보험은요, cover, 담보합니다. 공동훼손을 담보해요. 그리고 여기, 요것도 중요해요. 구조비도 담보합니다. 공동훼손 약관인데 구조비도 같이 담보한다고 나왔어요. Adjusted or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or the governing law and practice equal to above or in connection with the avoidance of loss from any cause에서 이 보험은 4조, 5조, 6조, 7조는 뭐예요? 면책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책 사유를 제외한 일체의 사유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피함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운송 계약 또는 중거법과 관습에 따라서 정산되거나 결정된, 요 정산되거나 결정된이죠. 그럼 여러분들 determine 요것도 외워야 돼요. 왜요? 거꾸로 요게 공란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공동훼손과 구조료를 보상한다. 3조는 뭐를 외워야 되냐면 요거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Both to blame collision class에서 쌍방과실 충돌 약관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this 보험은요. indemnifies에서 보상합니다. 누구에게?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요. 누구에게? 이 운송인이 피보험자에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서 뭐예요?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nsurance는 indemnifies 보상합니다. 피보험자에게 어떤 담보되는 위험과 관련돼서 쌍방과실 충동 약관에 따라서 담보되는 위험과 관련해서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보험자는 합의해요. 보험자에게 이 통지할 것을 합의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 코스트와 익스펜스를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보험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면책약관입니다. 제4조고요. 제4조는 ICC A와 ICC BC를 나눠서 구분해서 뭐예요? 이 구분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일반 면책약관이에요. 일단 ICC A 보실게요. 일반 면책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예요. 이거 솔직히 피보험자가 맘먹고 사기치면 보험자 모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라는 거고 또한 ordinary leakage, ordinary loss에서 weight, 중량손, 또 누손, 중량손, 용적손, 통상의 뭐예요? wear and tear이죠. 그죠? 자연소모. 요런 것도 뭐다? 면책이다. 그죠? 면책이다. 요거 어디서 봤어요? 해상보험법에서 부칙에서 항해의 위험에서 봤죠. 여기서 통산의 이 자연소모는 제외한다. 인크루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4.3에 결국에는 어떤 운송 중에 면책사항이든 뭐 보험이든 상관없이 포장을 하는 거는 그 물품의 적절한 포장을 하는 거는 보험사나 운송인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죠? 물품을 보내는 자의 의무죠. 그러한 포장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사고나 피해를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보험사나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험의 목적을 고유의 하자, 물품의 고유의 하자 같은 거는 보험사에서 책임지지 않고요. 4.7에 별표 치시고요. Loss, damage, or expens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or arising from the use of any weapon or device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 fusion or other like reaction or radioactive force or matter. 요거 다른 협약에 섞어서 나와요. 그래서 중요해요. 다른 협약에 섞어서 나오고요. 요 4.7은 일반 면책의 항목인데 요게 전쟁 위험 약관에 나오는 면책으로도 잘못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중요해요. 요 항목이. 요게 뭐냐면 핵이나 그죠? 원자력이나 핵의 피전, 분열, 융합 또는 여기 핵이나 원자력이나 핵의 반응이나 그죠? 이와 유사한 반응이나 방사성의 물질을 응용한 요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나 멸실은 뭐예요? 면책이 된다 이겁니다. 요거는 일반 면책 약관에 있는 ICC 규정입니다. 아셨죠? 자, B와 C 보실게요. 자, B와 C도 비슷한데 뭐가 틀리냐면 4.7이 중요합니다. 자, B하고 C에서 면책되는 거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deliberate damage to or deliberate destruction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or any part thereof by the wrongful act of any person or person에서 보험의 목적 또는 그 일부분에 대한 어떠한 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그죠? 어떤 고의적인 손상이나 고의적인 파괴에 대해서는 ICC B하고 C에서는 면책이 되지만 but 여기 써주세요. ICC A에서는 담보. 중요합니다. ICC A에서는 요게 면책약관에 없었죠? 제4조의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포괄담보주의예요. 면책사항이 없는 건 담보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요 고의적인 손상이나 고의적인 파괴에 대해서는 뭐예요? 보험자가 담보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ICCA에 대해서는 요거 중요하고 제5조 읽어보시고요. 제6조예요. 제6조에서 보시면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유기된 전쟁병기 여기서 보면은 원자력의 핵분열 이런 걸로 응용한 무기에 의한 손상은 왠지 전쟁위험 면책약관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 면책약관에 해당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PRAC exce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위험 면책약관에서 해적 위험은 제외한다. ICCA에 있는 전쟁위험 면책약관이고요. 여기서 해적 위험을 제외한다라는 건 얘는 담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험기간입니다. 보험 듀레이션이라는 보험기간은요. 제8조와 제9조를 모두 포함을 해요. 그래서 운송약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개시되는 거와 종료가 될 때 그 종료가 되는 사유 4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이제 보험 목적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아니죠. 요거는 처음이죠. 죄송해요. 이 개시될 때부터 봅시다. 이제 운송 연고를 운송하기 위해서 뭐요? 창고나 보관 장소에서 맨 처음 이동할 때 개시입니다. 맨 처음 이동할 때. 자, 개시돼요. 언제? 맨 처음 이동할 때.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언제 종료가 되냐면 이 8.1.1은 일반적인 계약에 따라서 일반적인 목적지에 완벽하게 운송이 돼서 양화가 완료된 때예요. 그래서 on completion of unloading from이에요. 운송수단에서 unloading, 양화됐을 때 어디서? 보험에서 정한 최종 창고나 그 장소 안에서 운송용고에서 양화됐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도 unloading에 체크하세요.
근데 언로딩인데 뭐냐면 보험 계약에 의해서 지정된 목적지 prior to예요. 이전에 다른 장소에서 양화됐을 때. 그죠? 8.1.3은 뭐예요? 보관을 위해서예요. 선택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암기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엔 피보험자나 그의 고용인이 elect to use any carrying vehicle other conveyance any container for storage. 여기가 중요합니다. 보관을 위해서. 통상적인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서 이제 양할 때, 그죠? 그래서 보관을 위해서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한 때, 운송용구나 컨테이너를 선택한 때. 이때고요. 8.1.4는 뭐예요?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보험의 목적이 양하하고 나서 60일이 경과된 때. 그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로딩. 여기.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8.2 보실게요. 만약에 외항선으로부터 양하를 했어요. 요 최종 양하항에서, 그죠? 최종 양하항에서 원래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종 양하항에서 이 물품을 외항선으로부터 양하 작업해요. 근데 이 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예요. But prior to죠. 전에 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피보험 목적물이요. forward, 운송이 돼요. to a destination, 어떠한 목적지? other than 이죠. 보험에 가입된 그 목적지 이외의 목적지로 운송이 되는 경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보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가 돼요. 언제 종료가 되냐면, 한마디로 shall not extend beyond죠. 그죠? 연장되지 않나요? 그 다른 목적지로 운송이 개시되기 위해서 first move, 최초로 이동을 했을 때, 최초로 움직였을 때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증권상에 이런 상황이죠. 보험증권상에서 인천항이 보험증권상에 나와 있는 최종 목적지, 최종 목적항이에요. 그래서 인천항에서 물품을 여기가 인천항이라고 해놓고 내린 거예요, 이렇게. 정말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요. 자, 이렇게 여기가 인천항. 그래서 요 외항선으로부터 물품을 내린 거죠. 이렇게 물품은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 물품을 여기서 다른 선박에 실어요. 그래서 인천항이 끝인데 다른 목적지로 아예 가는 거예요. 이 다른 목적지는 보험에서 담보하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품을 다른 선박에 실기 위해서 들어 올리거나, 그죠? 했을 때, 한마디로 최초로 움직였을 때 그때부터 보험은 종료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shall not extend가 중요해요. 그 다음 운송계약의 종료입니다. 자, 9.1에 보면은 ICC는 60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60일 나온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항해의 변경이 나와요. Change of voyage에서 항해의 변경이 나옵니다. 자, where left attachment of this insurance에서 이 보험이 개시되고 난 후에 the destination, 목적지가 피보험자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거예요. 자, 보험증권에는 보험증권에서 설정된 목적지로 가는 또 항로, 정한 대로만 보험자가 책임을 져줘요. 근데 피보험자가 목적지를 변경해버린 거예요. 그럼 this must입니다. must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즉시 보험자에게 합의될 요율에 대해서, 조건이나 요율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보험자는 A라는 항로와 A라는 목적지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해준 건데 얘가 목적지를 갑자기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험자가 더 위험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빨리 즉시 보험 가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피보험자가 통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should a loss occur prior to such agreement 해서 그러한 합의를 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may be provided but only, 만약에 그 담보는 would have been available,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손해가 났을 때 그 합리적인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업 요율, 그죠? 요율로서 보험 부호가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만 뭐예요? 담보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10.2는 좀 특이합니다. 보세요. 피보험 목적물이요. commence. 개시됐어요. 운송 중이에요. contemplate by this insurance에서 보험에 의해서 예정된 운송이 시작됐어요. 근데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assured or their employee예요. 피보험자나 그의 고용인이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한 상황으로 갑자기 선박이 sail for 어디로? 다른 목적지로 항해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이거는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운송이 다른 목적지로 개시될 때 부보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1은 피보험자가 자식기가 스스로 목적지를 변경한 경우 그때는 합의된 요율을 보험자가 협의해라고 10.2는 피보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목적지가 바뀌어서 운송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보다 그 다른 목적지로 운송이 개시되는 시점에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1조 피보험이익 이거는 너무 많이 봤어요. In order to recover under this insurance 자, 이 보험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must have 피보험이익이 언제 손해가 나는 시점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고 12조 개반 비용, 계속 운송 비용입니다. 요거는 forwarding 차지 자체를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 해당되는 거는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다른 용어로 나오겠죠. 그죠? 자, whereas a result of operation of risk covered by this insurance에서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의 발생 결과로 인하여 피보험 운송이 terminate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at 이 목적지, 그쵸? 원래 담보되는 목적지 이외의 장소에서 뭐예요? 보험이 종료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전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보험자는요, 상환해 줄 거예요. reimburse. 누구에게? 피보험자에게. 모든 extra charge, 추가적인 비용을 어떠한 그 다른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화하고 보관하고 원래 목적지로 이동하는 데 발생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반드시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담보되는 위험. 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이 발생됐을 때예요. 아시죠? 그리고 13조의 construct total loss, 추정 전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추정 전손. 자, 추정 전손은 no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No claim for constructive total loss에서 추정 전손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데요. 그럼 뒤에 전제사항이 나오죠. Recover here under unless 뭐 하지 않는 한 추정 전손에 의해서 보상하지 않아 피보험 목적물이 합리적으로 위부돼야 된대요. 그죠? 그리고 이덜이죠. 위부되어야 되는데 일단 현실 전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실 전손에 기반한 현실 전손에 가름될 수 있을 만한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죠? 뒤에는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 여기서 보시면 비용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보험 목적가액을 초과하게 된 이후에 보험의 목적을 위부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현실 전손으로 보이고, 그죠? 이 비용이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이 비용이 the cost recovering, 그죠? 이러한 이제 수리하고 forwarding, 목적지까지 보내는 비용에 불합리한 이런 비용이 발생됐을 경우에 위보를 하지 않는 한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벤드먼트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공란들이 시험 문제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증액이요. increase value예요. 요것도 ICC에서만 나와요. 지금 계속 운송 비용 그리고 증액 또 뭐 있을까요? 쌍방가실 충돌 약관 요거 다 ICC에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14.15는 뭐예요? 이 보험의 한글부터 보실게요.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별도의 증액보험에 부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고 증액보험도 같이 부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적화의 협정 가액은
이 보험 및 이와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모든 증액보험의 합계 보험 금액까지 증가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영문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 협정가액 있죠. 이 협정가액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보험자 여기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shall be deemed to be increased. 자, total amount에 대해서까지 합계 금액까지 다 증가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 증액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shall provide 보험자에게 증빙을 해야 돼요. 어떤 증빙? 다른 모든 보험 금액에 대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benefit or insurance, 보험의 이익. 한마디로 보험의 이익의 불공여인데 15.1 중요합니다. 피보험자는요, include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피보험자는 포함을 해요. 어떤 포함을 하냐면 person claiming indemnity either as the person by or on whose behalf of a contract of insurance was effect or as an assign. 여기서 여기도 네모 치세요. 피보험자는 그에 의해 혹은 그를 대신해서 보험계약이 부부된 자 혹은 양수인으로서 이펙트예요.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그래서 여기서는 보상받을 권리를 이펙트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요게 공란으로 나왔었으니까 요것도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이 손해 경감 부분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의무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피보험자의 의무는 뭐예요? 결국에는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죠? 이 손해를 추가해서 이러한 손해가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적절히 보존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피보험자의 의무고 웨이버 완료 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요 ICC는 요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적어도 음영 표시된 거. 왜? ICC나 뉴욕 협약은요. 조항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기출이 되었던 파란 색깔 부분은 웬만하면 다 보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뉴욕 협약입니다. 뉴욕 협약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이고요. 요것도 시험 문제 계속해서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도 보셔야 돼요. 진짜 그 중에서도 파란 색깔로 나온 제가 음영 표시해드린 부분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좀 보세요. 그래서 적용 범위나 또 정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요 뉴욕 협약의 적용 범위부터 봅시다. 한글부터 보실게요. 뉴욕 협약은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이에요. 이게 뭐예요? 중재와 관련된 게 뉴욕 협약이에요. 그렇죠? 중재와 소송 간의 차이점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재는 국제적인 효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와 미국에 있는 바이어와 분쟁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자고 하고 그거에 대한 협약은 뉴욕 협약을 적용하자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중재대에서 분쟁을 우리나라에서 중재를 통해서 이제 이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판정은 미국도 뉴욕 협약의 채약국이라면 미국의 바이어한테도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셨죠? 한마디로 중재는 뉴욕 협약에 의해서 국제적인 효력이 있어요. 한 나라의 채약국에서 내려진 판정은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여기서 체크하세요. 자연인, 법인. 법인뿐만 아니고 자연인도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뉴욕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 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 판정에도 적용됩니다. 내국 판정, 한마디로 그 개별법에 따라서 내려진 내국 판정, 그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거는 뭐예요? 이 뉴욕 협약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 국가에서 내국 판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는 뭐예요? 중재 판정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this convention은 shall apply에서 recognition enforcement or
arbitral award예요. 중재 판정은요. territory of state other than, 그쵸? 그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 영토 내에 있는 국가에다가도 그러한 판정이 적용이 돼요. 어떠한 양 당사자들 간에. 이것도 중요하죠. 자연인과 법인. 그죠?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재 판정도 중요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중요합니다. 중재 판정은요. include죠. 포함합니다. not only. 그리고 여기 but also가 나오죠. A뿐만 아니라 B도죠. 자, 중재 판정은 뭐를 포함하냐면 for each case예요.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부탁한 상설 중재 기관에 의해서 내려진 판정도 포함해요. 중재인에 의해서 내린 판정과 중재 판정 상설 중재 기관에서 내린 판정도 다 중재 판정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보시고. 자, 2조 중재 합의입니다. 요것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자, 먼저 한글부터 보실게요. 각 체약국은요. 계약상의 성질의 것이거나 끊고 아니거나는 불문하고 중재에 의해서 해결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련하여서 당사자 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부탁하기로 약정한 당사자 간에 줄지세요.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된다. 자, 그래서 각각의 체약국은요. 승인해야 돼요. An agreement in writing. 요게 진짜 중요해요. 서면에 의한 합의예요.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솔직히 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도 네모 치시죠. Agreement in writing에서. 그러면 서면에 의한 합의는 뭔데 이거예요? 서면에 의한 합의는 뭐냐면 shall include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An arbitral clause in a contract에서 어떠한 계약서상에 중재 조항이 있거나 또는 arbitration agreement, 어떠한 중재 합의서가 있는 거예요. 양 당사자에서 서명된 또는 서신이나 어떤 텔레그램과 서신이나 교환된 서신이나 또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중재 합의를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서명이나 또는 이 서신에 의해서 포함된 중재 합의서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표적인 건 뭐예요? 중재 조항과 이 중재 합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3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제 3조도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한글 먼저 보실게요. 왜냐하면 뉴욕 협약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부터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각 체약국은 중재 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또 그 판정이 적용되는 영토의 절차상의 규칙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된다. 한마디로 이 뉴욕 협약을 채택하고 있는 체약국은요. 중재 판정이 있으면 이걸 최종 판정으로서 지키라 이거예요.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각 체약국은. 그리고 그 판정에 따라서 각각의 체약국 내에서 이제 그 판정에 따라서 절차를 집행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각각의 체약국은 shall recognize 승인하고요. 중재 판정이 구속력이 있다라는 걸 승인하고 enforce 집행해라. 어떤 집행? rules of procedure of the territory where the award is relied upon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following article에서 이 뒤에는 읽으실 필요가 없고요. 이 판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영토의 절차상 규칙에 따라 이를 집행하고 구속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죠. enforce 요것도 암기하시고요. 두 번째 보실게요. There shall not be imposed substantially more onerous condition or higher fees or charge on the recognized or 자꾸 보세요. 승인과 집행이 반복이 돼요. 그 뒤에 중재 판정이 오죠. 이게 뭐냐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 보세요. 국내에 있는 중재 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부과되는 국내에 있죠. 국내. domestic입니다. 국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 부과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엄중한 조건이나 또는 고액의 요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국제적인 효력에 따라서 중재 판정에 있어서 각각의 채약국에서 자기네들 영토 내에서 승인하고 집행하는 조건이 국내에서 뭐예요? 국내에서 다른 법을 판정했을 때 그때의 조건과 동일하게 동일선상으로 봐야지 국제적인 거라고 해서 더욱더 엄중하게 따지거나 더욱더 비싼 비용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있죠? 음영 표시된 부분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제5조 별표 이렇게 치세요. 승인과 집행의 거부 사유입니다. 요거 저거 제가 두 가지로 나눠드렸어요. 승인과 집행의 거부 사유는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죠? 원칙은 뭐예요?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판정이고요. 중재 판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구속력이 있는 중재 판정에 대해서 이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유에 있어서는 중재 판정이 무효죠. 그죠? 따를 필요가 없죠.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별돼요. 뭐예요? 첫 번째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사유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아예 면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유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중재 판정 이거 말도 안 된다. 해서 주장하고 정말 증빙을 해서 입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누가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아도죠. 그죠? 그래서 1조와 2조는 명백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 뉴욕협약의 타협정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타협정 간의 관계에서 1조를 보시면 1조만 일단 보실게요. 이 협약의 규정은 채약국에서 체결된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다자 간 또는 양자 간의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hall not affect예요. 다자 간이나 양자 간의 협정에 따른 요 승인과 집행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어떠한 관계 당사자가 중재 판정의 적용을 요구받은 국가의 법률이나 조약에 인정된 반복과 범위 내에서 그 판정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 요거 뭐예요? 결국에는 이 뉴욕 협약은요. 각 당사국들 간의 다자 간, 양자 간 협정이나 그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에 우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기조로 해서 여기 나온 음영 표시로 된 동사들이나 틀리게 나온 부분 보시면 되고요. 이 협약의 가입과 이제 제 10조 보실게요. 제 9조의 협약의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accession, 가입은요. shall be effect에 줄치세요. 효력이 생겨요. 기탁함으로써, 기탁에 의해서 누구에게? instrument of accession, 요 가입 증서를 누구에게?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에서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 shall be effect가 나온다는 거 요거 보시고요. 제10조 협약의 확대 적용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숫자가 나와요. 숫자 중요하죠. 숫자는 계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1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조에서 보시면 이런 확대 적용은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통감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효력은요.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 이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자, 국제협약의 사무총장에 의해서 리시프트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뭐예요? 90일 후죠. 90th day after에 네모치세요. 요게 before로 나올 수 있어요. 90th가 60로도 나와요. 그래서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 수령, 리시프트 한 날부터 90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통관 접수일부터 90일 후 또는 여기 5월에 세모 치시고요.
관계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그죠? into, in force 뭐예요? entering into force 하면 효력이 발생이죠. 이 효력이 발생된 날 그 늦은 일자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later. 이거 진짜 중요해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어느 부분? 요 부분. 자, 그리고 마지막 제 12조 부분 보실게요. 협약의 발효. 자, 이 협약은요. shall come into force. 이거 뭐예요? 효력이 발생이 돼요. On the 9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에서 이 협약은 세 번째 비준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암기가 안 되면 이거는 절대 못 풀어요. 그죠?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협약은요. 효력이 발생이 돼요. 언제? 이 세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third instrument 비준서와 가입서입니다. 이거 같이 되는 거 알죠? 세 번째 비준서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deposit 기탁일로부터 90일 후. 그래서 이게 협약이나 ICC나 아니면은 뉴욕 협약이든 어디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ICC는 60일이 계속 나왔어요. 그죠? 근데 뉴욕 협약은 뭐예요? 90일입니다. 90일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각 협약마다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도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제가 시간의 여유가 되면은 한번 정리해서 드릴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숫자가 나오는 부분은 왜냐면 암기가 편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아무리 꼬아내도 제일 쉽게 푸시고 넘어가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암기를 해두시고 뉴욕 협약도 마찬가지로 파랑 색깔 된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 조항과 항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나머지는 문제 내기가 조금 어렵고 내용도 많이 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제 5조 좀 유념해서 좀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핵심 요약으로 특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BPA에 대해선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제가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자료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시험을 보실 때 계속해서 시험 범위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시험 범위가 늘어난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다? 3대 협약입니다. 아셨죠? 3대 협약이 50% 이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꾸 뭐 야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는데 이거 추가된대 저거 추가된대 해서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3대 협약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상, 그죠? 운송 부분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 성립, 이행, 종료가 있었어요. 그죠? 성립 단계에서 CISG. CISG는 사실은 계약에 있어서 성립, 이행, 종료를 다 다뤄요. 하지만 인코텀즈는 어때요? 인코텀즈는 의무. 그죠? 어떤 의무예요? 인도, 위험의 이전, 비용을 위주로, 비용 분담을 위주로 정하고 A와 A1, B1으로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UCP 600. 요거는 대금 결제에 대한 거. 그죠? URC 52, 추심통일규칙 무조건 중요하고요. 종료 부분에서는 해상보험. 종료가 아니죠. 이행에서는 운송. 운송에 있어서 헤이그와 함부르크. 또 CMI 통일규칙 이런 건 뭐다? 해상이기 때문에 쉬퍼가 나오고 또 by C가 나와요. 하지만 복합운송에서는 뭐예요? place, 장소가 나와요. 항구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복합운송인이란 용어가 나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몬트리올 협약에서도 컨사이너가 나오죠. 복합운송이나 몬트리올에서는 송화 있는 컨사이너가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각 협약에서 나오는 각각의 주어의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정리를 해서 암기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시험 문제 푸시기가 용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하시고